결국은 환자들에게 갈 수 있는 돈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아예 진입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만들고 이런 것이 한국의 산재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재를 승인받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은자 씨의 남편 이재빈 씨는 17년 동안 여수산업단지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6년 초 이 씨는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뭐 폐암 3기라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제 뭐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뜻밖의 일이라 그냥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5년 동안 2차례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성면에 노출된 것이 인정돼 올해 초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산재 승인 한 달 전에 이미 숨졌습니다. 우리 아저씨 살아계셨을 때 그 일이 승인이 됐다면 정말 얼마나 즐겁겠어요. 재밌고 너무너무 우리 아저씨도 좋아했을 텐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이재빈 씨와 여수의 같은 공사 현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던 박모 씨도 지난 2009년 폐암에 걸렸습니다. 역시 성면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씨의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폐암이란 것을 나섰다는 보장을 모르니까 언제 어찌 될지 몰라요. 저도. 이재빈 씨가 올 초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또 몇 년에 걸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일정 정도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단이 사실 실무적인 지침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소인하고 업무로 인해서 악화되거나 증악된 부분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신청하면 업무상이다라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한혜경 씨가 불편한 몸을 가누며 재활 훈련에 한창입니다. 이달 말 법원에서는 혜경 씨의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첫 재판이 열립니다. 불쌍하게 주지 이게 뭐예요? 저 같은 사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정혜정 씨도 폭우 속에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남편이 산재를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합니다. 내 남편! 황민웅을 살려내라! 고용노동부가 공식 집계한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2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인지도 모르고 숨지거나 투병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과 함께 산재 인정 기준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제주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 도중 신영록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심장마비.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이 시행됐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의식이 없었고 트레이너가 호흡이 미약하다고 해서 같이 기도 유지하고 흉부 압박을 한 상태예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신영록 선수는 제세동 치료, 즉 전기 충격요법을 통해 심장 박동이 회복됐습니다.
맥박은 잡히지 않았고요. 심전도상에서는 심실세동의 리듬이 관찰돼서 저희가 기본 심폐소생술을 인계받으면서 제세동 치료를 총 4회를 해서 심박동을 회복시켰습니다. 신영록 선수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5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며 목숨을 건졌습니다. 심장마비는 쓰러진 뒤 4분 안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이 시간을 기적의 4분, 운명의 4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4분 안에 이뤄져야 하는 조치와 그 효과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가대표 출신인 유상철 감독이 이끄는 춘천 기계공고와 갑천고의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가 종반으로 치닫던 후반 28분, 양팀 선수가 공중볼을 다투다 갑천고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호흡도 불규칙한 위험한 상황. 심판진과 상대팀 팀 닥터가 부심 깃발을 입에 물리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선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하고 주심하고 동시에 부심 깃발을 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 심판도 옆에서 부심 깃발을 빨리 들고 와줘가지고 입에다 물리고 혀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저는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었죠. 의학을 전공한 상대편 팀 닥터가 현장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축구부에서 팀 닥터를 두고 있는 곳은 불과 몇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선수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다쳐봤고 또 닥터가 있는 거하고 또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닥터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지난 2000년 4월 18일 롯데 소속 임수혁 선수가 프로야구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는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세였지만 현장에서 취해진 조치는 헬멧을 벗기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분을 보낸 뒤 병원에 도착했지만 임 선수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으로 10년을 지내다 지난해 숨졌습니다. 반면 신영록 선수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자마자 전문 트레이너와 의료진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습니다. 또 7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으면서 5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돌아왔다는 거는 그건 초동 대처를 했던 분한테 뭐 아무리 칭찬을 드려도 그거는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하셨고 그 양반들이 결국에는 신영록 선수의 생명을 구한 거죠. 신영록 선수처럼 심장마비가 온 심장의 모습입니다.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는 위쪽 심방은 힘차게 뛰고 있지만 심장 밖으로 피를 내보내는 아래쪽 심실은 가늘게 떨기만 할 뿐 펌핑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실세동, 이른바 부정맥입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몸에 피가 흐르지 않게 되고 특히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뇌라는 것은 이 산소에 상당히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3, 4분만 혈류가 안 가게 돼도 이제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특히 한 1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뇌사의 가능성이 많아질 정도로 뇌의 기능이 많이 손상돼서 그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돌아오더라도 뇌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렇다면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의식과 호흡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슴 압박에 들어갑니다. 가슴의 정중앙 부분을 5cm 정도